안녕하세요. 서가윤술의 윤술입니다. 오늘은 자기 앞에 생이라는 제가 좋아하고 아끼는 책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 책은 제 대학 친구랑 부산 여행을 갔을 때 중고 서점에서 친구가 선물해준 책인데요. 제 인생 책 중 하나랍니다. 이 책은 읽는 동안 너무 슬프고 먹먹해서 눈시울이 붉혀진 채로 읽게 되는 책이에요. 그렇지만 지극한 사랑 이야기라서 끝까지 읽게 되고 다 읽은 뒤에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읽고 싶게 만드는 책입니다. 아마 이 책을 저는 4-5번 정도 읽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책을 참 좋아합니다. 책의 내용을 소개해 드릴게요. 얘를 모모라고 할게요. 모모라는 남자아이가 주인공이고요. 모모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들려주는 방식으로 소설이 쓰여 있어요. 10살 아이의 시점인데 인생 2회차를 산 것 같은 말투를 하기도 하는데 눈물이 많고 예민하고 섬세하고 상상력이 풍부해서 그래도 순수한 아이의 면모가 보여집니다. 모모는 아주 어렸을 적부터, 그러니까 기억이 생기기 시작한 3살 무렵부터 로자 아줌마랑 살아가요. 얘를 로자 아줌마로 해볼게요. 로자 아줌마는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유대인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끌려갔던 폴란드계 유태인이에요. 그때의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기도 하고 지하실에 자신만의 은신처를 만들어 두기도 합니다. 그리고 로자 아줌마는 젊었을 때는 몸을 파는 창녀로 일했었고 50세 정도가 되었을 땐 창녀 일을 그만두고 다른 젊은 창녀들이 낳은 자식들을 돈을 받고 보살펴주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현재 모모라는 아이와 다른 몇몇의 아이들을 맡아서 기르고 있어요. 로자 아줌마는 아줌마라고는 하지만 나이가 65세인 노인으로 나와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7층에 사는데 계단 오르내리는 걸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늙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모가 못생겼다고 언급하는 부분이 몇 번 있어요. 요즘에는 60대는 노인이라고 부르지 않고 굉장히 젊게 사시잖아요. 근데 이 책이 쓰여진 때가 70년대이기 때문에 로자 아줌마는 그 당시에는 할머니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로자 아줌마는 늙고 못생기고 뚱뚱하고 사실 돈도 많이 없지만 모모는 로자 아줌마를 아주 사랑하는 걸로 나와요. 로자 아줌마가 돈을 받고 자기를 키워준다는 걸 6, 7살 때쯤 알고 자기를 사랑해서 돌봐주는 줄 알았고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여서 같이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밤새도록 막 펑펑 울거든요. 로자 아줌마가 그래서 무릎에 앉혀놓고 모모가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존재라고 맹세해도 막 펑펑 울면서 모모는 생애 최초의 슬픔이라고 말해요. 여러분은 생애 최초의 슬픔이 기억나세요? 그리고 아줌마가 슬퍼할 때도 있었는데 모모가 볼에 뽀뽀를 해주면서 위로를 해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모모는 예민하고 섬세하고 사랑이 많은 아이예요. 모모는 로자 아줌마를 사랑하기도 하지만 엄마의 사랑이 너무 그리운 아이이기도 해요. 엄마가 자기를 보러 오게 하려고 복통과 발작이 일어나는 척 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아파트 집안 여기저기에 똥을 막 싸갈기기도 해요. 당연히 엄마는 오지 않고 로자 아줌마한테 혼나기만 해요. 이런 모모는 관심을 받고 싶어서 밖에 나가서 가게 주인이 여자인 곳에서만 그 가게의 물건들을 훔치기도 하거든요. 그럼 그걸 발견한 주인한테 따귀를 맞거나 혼나잖아요. 그렇게 자기한테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모모의 이런 행동이 좀 슬프지 않나요? 그리고 책에서 모모와 친한 동네 할아버지도 나오거든요.
하밀 할아버지인데 양탄자를 판매하는 행상이에요. 모모처럼 아랍인이어서 모모에게 조상의 언어와 종교 등을 가르쳐줘요. 할아버지는 모모에게 어찌 보면 아빠에게 배워야 할 것들을 가르쳐주는 분처럼 나와요. 어느 날 모모가 하밀 할아버지랑 나누는 대화 중에서 이 책에서 가장 유명한 대사가 나오거든요. 그게 뭐냐면 모모가 물어보는데요. 하밀 할아버지, 사람은 사랑 없이도 살 수 있나요? 라고 모모가 물어봐요. 하밀 할아버지는 모모의 물음에 대답을 하는데요. 이 대답을 듣고 모모가 울음이 터져요. 저도 매번 이 장면에서 울음이 터질 것 같은 기분이 되거든요. 이 부분은 책을 직접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로자 아줌마가 늙어서 자연 법칙에 따라서 여기저기 아프게 돼요. 죽음의 시간이 점점 다가와요. 점점 제정신이 아닌 시간도 자주 찾아오고 외출도 거의 못하게 돼요. 로자 아줌마가 아프니까 아이들을 맡기는 사람도 적어지고 남은 건 모모밖에 안 남아요. 모모는 너무 어리니까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우울해하고 죽고 싶어 할 정도로 힘들어해요. 책에 모모의 감정 묘사들이 나오는데 어떻게 10살짜리 아이가 이런 감정을 다 느끼고 생각할 수 있을까 하는데 사실 모모는 나중에 14살이라는 게 밝혀지거든요. 로자 아줌마가 모모가 빨리 자라면 자기를 떠날까봐 나이를 속여서 낮췄던 거예요. 아무튼 저도 사춘기 시절에 가정사 때문에 힘들었던 적이 있어가지고 모모가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공감이 되더라고요. 로자 아줌마가 점점 죽어가는데 모모한테 자기는 병원에 가서 죽고 싶지 않다고 말해요. 모모는 로자 아줌마를 병원에 옮기려는 의사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하고 로자 아줌마랑 지하실 은신처에 같이 숨어 들어가요. 거기서 로자 아줌마의 마지막을 함께 합니다. 로자 아줌마가 죽고 자연 법칙에 의해서 부패하고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데 모모는 로자 아줌마랑 계속 같이 있으려고 해요. 밖에 나가서 화장품이랑 향수를 사와서 로자 아줌마에게 화장을 해주고 향수로 부패하는 냄새를 덮으려고 해요. 그렇지만 결국 아파트 주민한테 발견이 되고 어른들의 도움으로 다른 곳으로 옮겨지고 이 사랑 이야기는 끝이 나요. 이야기는 끝이 났지만 진짜 사랑은 끝이 나지 않았겠죠. 사랑은 기억되는 한 계속되는 거니까요. 제 나름대로 줄거리를 말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제가 건너뛴 이야기도 많고 모모 주변에 좋은 이웃들도 많은데 제가 많은 인물들을 생략했으니까 직접 책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이 책은 번역이 정말 잘 됐다고 느껴지거든요. 모모의 말투를 정말 잘 표현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모모라면 이런 말투로 말할 것 같아 라는 문체로 쓰여 있어요. 직접 읽어보시면 이야기한 것과 완전히 다른 느낌으로 읽어보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앞에 생을 읽어보신 분들도 들어오셨다면 이 책을 어떻게 읽으셨는지도 너무 궁금해요. 감상을 댓글로 남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할게요. 다음 영상은 제가 즐겁게 덕질하는 브이로그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날이 아침 저녁으로 선선해서 차 마시면서 책 읽기 너무 좋은 계절인데요. 좋은 독서 많이 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봬요. 그럼 안녕.